종양이 발견되게 되면은 그 종양의 발생 부위와 조직학적 형태에 따라서 이 질병 분류 기호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질병 분류 기호를 적용할 때는 이 종양의 조직학적 성질, 이거에 따른 분류에 따라서 이런 기호가 부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분류 코드는 어쨌든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양이 발생했을 때 이 조직학적 성질에 따른 분류는 어떻게 하냐면은 양성으로 판정이 됐다 그러면은 슬러시 0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경계성이다 슬러시 1, 요거는 이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과 같은 용어입니다. 그리고 슬러시 2는 제자리암, 슬러시 3은 이렇게 악성 신생물, 이렇게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직학적 성질이 슬러시 0이다 그러면은 요 양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10에서 D36 사이에 코드가 부여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직장에서 발생이 됐다 그럼 D12.8 이런 식으로 코드가 부여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뇌종양이 발생했다 그러면 뇌의 양성인 D32, 33 이런 식의 코드들이 부여가 되는 거고, 만약에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나왔다 그러면은 D37에서 D48 코드가 부여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슬러시 1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발생 부위에 따라서 또 숫자가 달라집니다. 직장의 경우에는 D37.5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떼낸 종양이 예를 들어서 슬러시 2에 해당하는 제자리암으로 판정이 됐다 그러면은 요 코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직장을 의미하는 D01.2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서 떼낸 종양이 조직학적 성질이 악성이 나왔다 그럼 이건 슬러시 3이 되고, 여기에 C20이라는 코드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암은 C16 이런 식으로 이 부위에 따라서 이 숫자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보험에서는, 일반적인 암보험에서는 이 양성 종양은 지급 금액이 없고, 그 다음에 이 경계성이나 제자리암은 유사암, 소외암 이렇게 넣어서 한 암의 10에서 20% 정도, 그 다음에 암일 때는 100% 지급 이렇게 되는데, 또 보험에서 기타 피부암이라든지 C44 코드죠, 갑상선암, C73 이런 것들은 의학적인 암이지만 돈은 적게 주겠다 이런 또 계약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또 CI 보험에서 중대한 암 같은 경우에는 암에 이제 의학적인 암에는 해당하지만 보험에서는 암으로 안 보는 그런 여러 종류의 종양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분류를 따지게 되고, 이 보험 약관도 요거에 근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상 범위라든지 지급 비율 이런 거 결정을 할 때 이런 조직학적 성질을 먼저 따지고 이 코드가 맞게 부여됐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D코드로 진단이 된 종양, 이 D코드는 이 D00에서 D48까지가 신생물 분류인데,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코드는 보험금이 암으로 나오지 않게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 중에서 이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일부 여기에 행동양식 측면에서 암으로 볼 수 있는 종양들이 포함이 되지만, 일반적인 그 형태가 있는 그런 고형 종양의 경우에는 D코드를 진단받게 되면 암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어쨌든 손해사정 진행을 해가지고 보험금 보상 처리를 받은 여러 D코드 진단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서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진단이 됐고, 직장의 경계성으로 진단이 된 거죠. D37.5 이렇게 나왔는데, 요 종양은 암으로도 볼 수 있다는 이 의학적인 증명과 함께 보험 관점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서 이 진단서나 이런 거 변경 없이 암으로 처리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대학병원에서 진단이 됐는데, 이 직장의 제자리암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 직장을 1기 기준이 있는데 그거에 못 미치는 검사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요 사건도 의학적인 부분 플러스 보험 관점에 손해사정을 진행을 해서, 이 진단은 제자리 신생물이었지만 암으로 처리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결장 쪽에 대장을 구성하는 이 결장과 직장이 있는데, 이거는 결장에서 발생이 된 거고, D126 코드, 요거는 아까 D10에서 D36까지 그 사이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양성이 되겠죠. 이 양성 코드인데, 요 케이스도 병리적인 문제로 풀어가서 이거는 제자리암으로 처리를 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부위에서 발생되는 이런 D코드 진단들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 D코드 진단 자체는 암이 아니고 이 D로 진단이 됐기 때문에
보상 처리가 안 된다. 뭐 이런 강력한 논리에 이제 지급 거절이 되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이 일부 사례들은 저희가 이런 소개한 사례처럼 이 보험금 지급 관점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례들이 일부 있습니다. 뭐 모든 사례가 다 가능한 건 아니고 먼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뭐 소개한 사례들 중에서도 뭐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진단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뭐 대학병원이라서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이제 병명에 대한 예시고요. 그리고 이 병명으로 진단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뭐 종양의 가지수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각각의 종양별로 또 크기부터 뭐 침범의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상세한 검사 결과 이런 것들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병명이 같다고 해갖고 무조건 같은 사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맞지가 않는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디코드 진단을 받았어도 뭐 뭔가 이제 보험 관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려고 하면은 가입한 때 이제 그런 계약 규정이나 그 다음에 약관의 이런 상세한 기준이나 내용, 그 다음에 분류해 놓은 내용들, 그 다음에 병원에서 진단하고 의사가 생각하는 이런 소견이나, 그 다음에 이런 진단서 말고 이 종양이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이런 상세한 병리 검사 결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진행해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권, 진단서, 조직 검사 결과지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